안녕하세요. 리얼파파입니다. 파주 운정 아파트 얼마나 떨어졌나란 제목이고요. 시세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에는 호재거리가 있죠. 메디컬 클러스터 차병원 500평상에 들어가고 GTX-A 한참 공사 중이죠. 그리고 이제 차후지만 대곡 소사선 연장이랑 3호선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운정에는 지금 경의중앙선의 운정역이 있고 GTX 운정역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렇게 네모박스 안이 운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외곽 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삼지구입니다. 보시면은 별 하란마을이랑 이제 다율동의 해오름 마을, 그 다음에 초롱꽃 마을이 보여지고 가운데가 GTX 라인이 들어가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운정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부터 이제 계속 입주가 돼서 2026년까지, 그다음 2024년도에 입주 물량 가장 많고요. 12,000세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2024년도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약간씩 주춤하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될 때 약간의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운정에 이렇게 굉장히 폭주를 하게 되면은요,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고, 매매 가격도 반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은요, 파주시는 현재 2022년 11월 달 기준으로 한 50만 명이 이제 있고요. 운정이 대부분이죠. 운정이 20만, 그리고 교화가 6만 5천, 금천동이 8만 명으로 입주 물량에 따라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아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의 집값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김병일 파주시장 취임 100일, 교통혁신, 성장 확보로 대도약 정기 마련 강조해갖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파주가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뭐 저희는 운정을 살펴볼 건데, 지금 3호선 연장이라든지 대곡 소사선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주민들 올해 최대 현황 과제가 3호선 연장이고, 그 다음에 2위가 대곡 소사선 연장이죠. 그 다음에 3위가 아주대병원 조기 추진이고, 이런 부분들이고,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증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기준이 미충족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파주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행정관들을 괴롭혀야지만 이런 시기들이 앞당겨진다는 거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주에 대학병원 들어가는 거 이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갖고 지어지고 있는 거죠. 파주에 500병상이 구매 아주대병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당연히 병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 보면은 혁신의료연구단지, 그 다음에 바이오 융합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요, 약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대요. 일자리가 생기면 직주근접에 의해서 주변의 집값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마 초롱꽃 마을이 좀 수혜를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보면 이제 운정이잖아요. 이렇게 운정이 보이지고, 여기가 이제 GTX 라인이고, 여기가 초롱꽃 마을이거든요. 초롱꽃 마을에 보면 끝자락에 보면 있죠. 이렇게 끝자락에 보면은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해갖고 굉장히 큰 부지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파주시에 보면은요, 2019년도가 마지막 자료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업체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근로자가 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기업이 한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2천 명, 중소기업도 한 133개, 12,000명,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도 4만 3천 명으로 해갖고, 파주시에는 요만큼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인데, 여기가 이제 한울마을 1단지거든요. 여기가 매매가 지금 2021년 7월 달에 9억 7천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이네요. 12월 3일날 6억에 대한 어떤 실거래가 등록이 있어요.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38%의 하락률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도 47%인데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34평이 가장 많거든요. 2200세대 정도 되는데 총 3000세대가 넘죠. 근데 2억 4250만원짜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8천 정도. 이게 비쌀 때는 거의 한 5억 가까이도 가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세 가격이랑 집값이랑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파크타운이라고 해갖고, 여기는 야당역 앞에 있는
한빛마을 9단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좀 괜찮은 곳인데요. 입지적으로 2021년 9월 달에 최고가가 7억 8,500에서 지금 2022년 11월 지난달이네요. 지난 23일 매매가 5억 2천으로 해갔고요. 여기도 지금 33평 811세대로 가장 많은 이제 평형대인데요. 최고가 대비 2억 6천 정도 하락을 했고요. 33% 이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61% 해갖고 좀 전세가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전세가를 보면서 집값이랑 어느 정도의 전세가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좀 받쳐진다고 하는 건 입지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사람들이 좀 살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전세는 내가 산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성에 따라 다른데 야당력 앞에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히려 거기 한울마을보다는 집값은 더 저렴하지만 전세 가격은 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솔마을 7단지는 이게 호수공원의 뷰를 끼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매매가가 6억 9천이죠. 최고가가 6억 9천인데 5억 4천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억 5천 하락을 했죠. 여기도 22% 하락한 것을 보여주면 되고 2019년도부터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좀 머물렀죠. 그 다음에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추락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운정의 어반 프레임입니다. 여기가 초롱꽃 마을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반 프라임 같은 데도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데 34평 같은 경우는 뭐 7억까지는 거래됐던 게 보여지죠. 근데 또 2012년 9월 때 또 저것도 뭐 4억 3천만 원에도 거래된 것도 있고 근데 요걸로는 이제 시세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이쪽 지역이 아마 운정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어반 프라임 바로 옆에가 이제 GTX 이제 여기 생기는 거죠. 도보로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운전 신도시 프로지오라든지 아이파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운정이랑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할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운정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산내마을 7단지거든요. 산내마을 7단지인데 제가 이거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이 보니까는 매매가가 9억 5천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84제곱미터인데 714동이면 뭐 자리는 좋고 가장 높은 층이죠. 25층에 있는데 최고가가 9억 5천 만원까지는 갔었더라고요. 2022년 올해 이제 2월달인데, 야, 좀 많이 비싼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파크랑 힐스테이트보다 여기가 입지가 더 좋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9억씩 주고 사신 분 같은 경우는 뭔가 미래 가치를 보고 사셨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하락률이 이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따지면은요 46%나 떨어졌습니다. 최근 매물 그리고 이제 5억 천에 거래된 게 이제 있는데 이것도 714동이 물론 층은 다릅니다. 여기는 25층이고 6층이지만 어쨌든 층이 좀 낮다고 해서 46% 하락한 거를 지금 보여줘서 제가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이게 또 정상적으로 또 중개 거래입니다. 증여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매물을 좀 잘 사야 된다, 성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운정 지역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염없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추락을 하다가요. 어느 선에서 이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좋아지면 상승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GTX역 같은 경우 아직 안 생겼잖아요. GTX역이 생길 때에 다시 한번 운정에는 꿈틀거리가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어디가 꿈틀거리냐면 예전에 많이 올랐던 것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입지적인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루진 않았지만 3호선이 지나가는 단지가 있어요. 3호선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중간으로 관통을 하다가 산내마을 쪽으로 빠진 다음에
저기 보면은 해오름 마을 쪽으로 이제 빠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곳은 사도 되지만 좀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운정에 관련된 어떤 개발 관련된 호재거리가 있으면은요, 영상을 또 다시 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